네, 안녕하세요. 오순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회골. 회골은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그다음에 서하. 이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그 이제 우리가 당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5대 식국이라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전충이 세운 나라가 후량입니다. 후량. 그랬는데 진왕에 있었던 이금용 등 이들이 이제 그 절도사들이 이렇게 이제 자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뒤를 이은 후량이 이금용의 아들인 이존옥의 군대가 하삭 지역으로 싸우는 동안 요 나라의 야유라 모기는 울주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존욱이 치려고 하자 요 나라가 퇴각해 버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노문진이 이종부를 살해하고 요 나라로 달아났다. 그래서 요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 이존욱이라는 사람이 위주에서 황제를 칭하고 후당을 세워. 여기 이제 후량이고 여기는 후당입니다. 그리고 후량을 멸망시키고자 중국의 북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낙양의 수도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5대 식국 10개의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이걸 갖다 5대 식국. 5대라는 건 뭐냐면 후량, 후당, 그다음에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식국은 5월, 민, 평남, 초, 오, 남당, 남한 이렇게 했고 10개의 나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대 식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예요. 요게 이제 5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요게 5대. 그 나머지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은 식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게 거란입니다. 요게 후당이고, 요게 이제 오, 초, 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쭈루룩 배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5대 식국.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짧은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요게 907년이고, 요게 960년이니까 한 60년 가까이 되겠죠? 5, 60년.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5대 식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연운 16주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 나라 제2대 태종, 그러니까 936년에 후진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석경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당의 이종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개, 그러니까 연주, 운주 되겠죠. 여기에 16개의 주, 지금은 어디냐 하면 북경에서 태원입니다. 이 지역의 땅을 줄 테니까 나를 도와다오. 누구한테? 요나라한테. 그러면서 말 30만 필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원을 해서 이 후당의 이종가를 죽여버리고 석경당이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은 척박한 땅인데 여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왜? 하북성 지역이니까. 메인이잖아요. 이런 메인의 땅을 갖다가 그것도 공짜로 16주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나중에 거란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나라 태종은 석경당의 뒤를 이은 석중기가 세패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946년에 친정을 해서 후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여기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개봉으로 입성하여 중국 전체를 다스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그 점령지니까 뭐 약탈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살인 이런 게 일어나면서 한인들이 중국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연운 16주로 퇴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51년에 요는 후주에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칭하자 후한의 계승자인 북한을 위성국으로 삼는 것으로 이제 메울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연운 16주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북성과 산서성에 해당되고 그 16주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있고 이 위치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게 서하거든요. 요게 이제 거란이에요. 지금 여기가 연운 16주예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 보면은 요겁니다. 지금 요 까맣게 요 표시된 요 지역이 연운 16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여기 그 요소 지역, 이쪽 지역은 우리가 그 기름진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만리장성 바로 남쪽이잖아요. 지금의 이제 베이징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북성, 산서성, 그 지역.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꽁으로 얻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성의 전연의 맹이라는 것은 이건 유명한 겁니다. 자, 960년에 후주가 멸망당하고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태조가 되죠, 태조. 그리고 979년에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북한을 멸망시키고 북벌을 하여 연운 16조를 점령하고 남경까지 포위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그들을 격파해요. 그래서 굴욕적인 참패를 하죠. 쳐들어갔다가. 근데 986년에는 송나라 태종이 2차 북벌을 다시 이제 그 연운 16쪽으로 치고 올라와요. 그러자 요 나라 태종이 세 개의 방향에서 그들을 공격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송나라가 완전히 격파당합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2차에 걸쳐서 이 북벌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999년 이 나라는 3차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러나 이 거점들을 무너뜨리고 포로와 물자를 일방적으로 약탈하게 된다. 도리어 거꾸로 당한 거죠. 거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4년에 이 나라 성종, 이 사람은 고려를 쳐들어왔던 사람이죠.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황후와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그래서 하북의 모든 성들을 함락하고 개봉까지. 그러니까 개봉은 뭐 코앞이잖아요. 바로 거기에까지 진격해서 들어가요. 이때 이제 송나라 진종이 친정을 합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와서 전쟁터에서. 근데 도리어 위기에 빠져서 전세가 반전돼요. 그래갖고 성종은 안전한 태각과 원정에 대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종에게 전연의 맹이라는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굴복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북성이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굴욕적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전연의 맹이다. 도리어 3번에 걸쳐서 치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그 중국으로 치면 망신살이 뻗친 거죠. 우리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흉노를 쳤다가 도리어 포위당해갖고 항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맹을 했는데 중국은 항상 자기네들이 선전하기를 조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싹 빼거든요. 자기네들이 조공을 바친 거잖아요. 어디에? 자기네들이 가장 욕하고 있는 거란족한테. 흉노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흉노한테 끊임없이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연의 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나라는 동쪽으로는 거란, 북쪽으로는 여진, 또 이 서북쪽으로는 바이카로,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천산 위구르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치냐? 서쪽을 치는 거예요. 위구르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항은 설명드렸죠. 요게 회골이, 요게 위구르예요. 회골. 토번은 티벳입니다. 자, 1004년에 성종은 서쪽의 감숙성에 있는 위구르를 쳐서 감주와 숙주를 빼앗았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고려와 여진을 압박하고 서하를 굴복시켜 하서지형, 하서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황하강의 서쪽에 있는 위구르를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파미르고원까지 쫙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1017년에는 진군에서 이시쿨 호수, 중앙아시아입니다. 까지 들어가서 발리사공까지 진군했다. 그 다음에 카시카루, 실크로드의 제일 끝이죠. 예, 타클라마칸 사막의 제일 끝.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공격했지만은 이 투칸칸에게 패하했다. 굉장히 강성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가 되고. 자, 위구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구르 제국은 840년에 키르키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여기 보시면 위구르는 세 개의 방향으로 쪼개진다. 하나는 감숙성으로 내려갔고, 또 하나는 천산산맥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집단, 요게 천산산맥 북쪽으로 간 집단이 가장 큰 집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위구르 수도거든요. 요게 이제 하르발가스인데, 요게 바이카로예요. 요게 키르키즈가 여기 살았어요. 이들이 쭉 840년 치고 내려면서 이 제국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쪽 하나는 쭉 빠져서 투르판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내려와서 하서해랑 이 감속성 있는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쪽 지역에 위구르 자치주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예, 요게 이제 위구르다. 이렇게 요 감주 위구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주란 여기죠. 여기 감주. 감숙성, 이 감주 있죠? 예,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장액이라는 데요. 장액. 예, 여기 뭐 하서, 주랑.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 세력이 팽창할 때 그 빠져나가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소주랑이고, 요소주랑을 빠져나가면 어디냐? 만주가 돼요. 그 다음에 하서주랑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하서주랑을 빠져나가면 어디냐면 실크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줄기다, 목줄기. 왜냐면 그 부분이 이렇게 쫄록해요. 쭉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하서주랑으로 이동한 거를 우리가 감주 위구르 해골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는 이제 감숙성에 있었지만 850년경 1036년에 탕구투가 세운 서하한테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 해골, 이건 투르판에 있는 겁니다. 투르판 분지에 있는 위구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화주 해골, 서주 해골, 북정 해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언제 저기 하냐면 1209년 징기스칸에게 복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복속된 국가로 1335년까지
이렇게 유지된. 지금 보면은 고창에 가면은 고창 고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남긴 성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투르판.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 거. 아까는 이렇게 이동한 걸.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 해골. 사주는 도낭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감숙성 도낭으로 이동한 위구르를 갖다가 사주. 이게 모래사자잖아요. 모래에 있는 위구르족이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 모래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황두 위구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 아주 멀리까지 간 위구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라카니드 위구르 제국에, 이게 뭐냐면 지금의 카시카르입니다. 카시카르. 거기에 이동한 거. 여기 보면은 840년 카시카르를 수도로 삼은 위구르를 뭐냐면 카라카리드 위구르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근데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굉장히 이제 쿠차 같은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가 불교 국가였고 현장 법사가 지나갈 때도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쿠차가 왜 유명하면 쿠차는 음악의 굉장히 귀재들이에요. 제가 가서 한번 노래방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논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춤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고 하니까 모르는데도 금방 따라 하더라고.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경쾌해요. 그래서 고구려 음악이 보면은 쿠차 음악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알록사니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추는 그 춤을 췄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쪽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카시카르로 가보면은 와, 물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교차 지점이에요. 왜? 실크로드에 끝이면서 서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실크로드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이 카시카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성이, 이거는 고창고성 투르판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카시카르 시내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대단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